안녕하세요. 김유나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전달의 상승분을 반납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 움직임이 강화됐는데요. 조선주와 전력주, 반도체주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1조 4,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8%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9%, 당기순이익은 9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제2호 인수를 철회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상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공시가 나온 직후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가 146억 원 규모의 유형 자산을 양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자산 총액 대비 2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투자 자산 증대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소폭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 세 가지 다뤄봤습니다.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탑5로 알아보겠습니다. 두산 밥켓이 현재 급등세를 보입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8,7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37%가 감소했지만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ABL 바이오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ABL 바이오의 항암제가 연내 미국 FDA 승인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투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 정구장에서 상승폭을 키워가다가 5%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이후에 빅파마와 1조 원 이상의 기술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현재 5%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G2파워도 급등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1%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2년 넘게 지속됐던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합의로 체코 원전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오늘 정규장에서 김문수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우원개발입니다. 오늘 두 자릿수 강세 보이며 마감했지만 현재는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4%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인포바인입니다. 전자결제 관련주인데요. 3% 상승 마감했던 정규장에 이어서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구간 5.4%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외 거래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탑5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수페타시스가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호 인수를 없던 일로 하겠다, 인수를 철회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수페타시스 참 저희가 시간외 거래에서 항상 이야기하면서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았었는데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그동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수페타시스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소에 대한 압박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주들이 돌아서 버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수그룹에서는 사실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핑계를 댄 것 같아요. 제2호에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귀책 사유를 제2호 쪽으로 두고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사실 이때 주가가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제2호 인수하면서 이제 유상증자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거의 올라왔는데 저는 이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좀 이제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과거처럼 막 정말 그때 59,700원 갔을 때처럼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지는 살짝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수단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요게 만약에 다른 쪽으로 지금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이수페타시스 이수그룹이 공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그 이슈가 좀 해소가 됐다라는 점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HBM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 특히나 MLB 기판을 통해서 서버 쪽에 대한 부분들 AI 가속기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치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이오에 대한 노이즈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 시간의 상한가인데 내일 만약에 갭상승 출발한 다음에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점을 좀 염두해 두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제이오 인수를 철회하면서 현재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연락을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수페타시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6,553원에 10%요. 네, 46,000원대시면은 네네. 인수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들고 계셨었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전략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유세벽 대표님께 이수페타시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공시가 있기 전부터 이미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직전 수준까지는 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시간은 걸리겠지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부자 설명을 조금만 더 곁들인다면 지금 금감원 이제 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으로서 증명을 해보일 거고 거기에 주가는 우리나라 증시가 만약에 외국인들의 투심이 좀 회복이 되고 한다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도 안 올라갈 수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제2의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로 불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제이오 철수, 인수 철수를 하면서 이제 신규 투자를 하는데 유증을 하면서 그만큼 대구 공장에서는 거의 꽉 차게 지금 물량들을 찍어내고 있고 그리고 향후 투자 계획이 여기 노후 증설, 캐파 증설과 노후 시설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24년도와 25년도까지 이렇게 증설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생산 능력이 올라가게 되고 지금 뭐 AI 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반도체를 많이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신규 공장 관련해서도 28년까지 이렇게 투자를 해서 28년도까지도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은 이 종목이 지금 성장세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정말 어떻게 본다라면은 23년도에 6천억이었는데 지금 24년도에는 8,300억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25년도에 1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컨센으로 좀 예상을 해보면 그러면서 신규 공장이 28년도에 개설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의 주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증시가 좀 뒷받침 돼준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그 유증 노이즈 때문에 좀 힘들었었는데 보게 되면은 고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좀 밀리면서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일 갭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35,000원 윗단에서 시작을 할 텐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라면은 하락 추세에서 완전히 변곡점을 맞이하기 때문에 저는 그 4만 원 선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완전히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긴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6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그럴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에서 긍정적인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내일 시세 어느 정도 나올지 여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ABL 바이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시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IR 이후에 뭐 계속해서 지금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뭐 빅파마와 1조 원 이상의 기술 수출을 논의 중이다라는 기사도 나왔는데 기대감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ABL 바이오는 일단 22년도에 이제 사노피의 파킨슨병 치료제 기술 수출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사실 대규모 계약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IR에서 올해 이를 뛰어넘는 기술 수출 계약을 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기대감이 작용되는데 그 계약의 그 치료제는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치료제인데 이쪽에 대한 후보 물질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걸 통해서 기술 이전을 하고 ADC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요게 지금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 과거에도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된 ABL301을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 수출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한 이 ADC까지도 이어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 투심들이 다시 한번 이쪽으로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기술 수출이 중요한 이유는 뭐 24년도에 알테오젠 올라가는 거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펩트론, 알테오젠 이 두 기업들이 그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던 이유는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 기술로 인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부각이 받았고 실제로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까지 진행이 됐더라는 점이 좀 가장 주가 많이 올랐던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ABL 바이오도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어떠한 FDA 승인이라던가 이제 신약 승인, 뭐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한 단순 기대감만으로 지금 주가가 가기에는 지금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스마트해지신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과거의 제약바이오들은 이거 성공하면은 주가 오를 건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전 트렌드 자체가 바이오도 이제 돈을 잘 벌어야 돼. 기술 가지고 수출을 해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을 투자할 거야. 이렇게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것들을 좀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ABL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ADC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주력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기술 이전하는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정 이후에 이런 상승 흐름을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도 매수하기에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오늘 정규장에서 거의 5% 가까이 상승했었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4.59%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세에 날지 그리고 기술 수출 계약은 어느 정도 규모일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LS 그룹주들도 현재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가 3.96%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LS 네트워크스도 2% 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세벽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LS 일렉트릭도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었잖아요. 네. LS 그룹주가 지금 시간에서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지금 너무나 잘 가고 있어서 네.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인프라 투자가 정말 세게 들어왔는데 진짜 그 금액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은 다른 나라가 감기가 걸리는데 여기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준다? 그러면은 근데 중국을 아마 제재를 할 텐데 근데 전력 관련해 가지고 지금 투자가 진행이 된다. 70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 규모는 LS뿐만 아니고 전력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건설하는 그런 종목들 수주를 받아온다라면 따낸다라면은 전부 다 정말 그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황금기가 찾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너무나도 주가는 탄력적으로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관련해서도 인프라 투자가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항 건설이라던가 도시화, 좀 고도화를 진행하는 거기에서 지금 고압 전선 이런 것들을 깔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돼 주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 없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올 한 해 전력 관련해서 그 AI 데이터 센터 관련형 종목들은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는 냉각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전력도 있을 거고 충분히 노려봄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그룹주들 오늘 LS 에코에너지는 좀 쉬어갔었는데 추가적인 시세 나올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산 밥켓의 실적 발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규장 마감하고 방금 전에 또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나온 모습입니다. 1조 8천억 원 예상했는데 2조 1천억 원 이렇게 매출액이 찍혔고요. 영업이익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상치가 1,313억 원이었는데 영업이익이 1,86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1%대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은 워낙에 지금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건 되게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오는 거는 좋아요. 왜냐면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문제는 이제 예상보다 안 나오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는 점. 근데 두산 마켓은 저는 이 건설기계 쪽은 지금 좀 계속 주목해서 저는 보셔야 되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사실은 모든 걸 다 이룬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돈도 네. 정말 많이 버신 분이고 정치나 이런 쪽으로도 다 이루었는데 지금 그가 욕심내는 거는 저는 딱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노벨 평화상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스라엘이랑 중동 리스크도 어떻게 보면 휴전으로 합의가 됐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결국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종전을 시켜버리면은 이 노벨 평화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노리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저는 보셔야 될 섹터는 바로 재건주다. 재건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내부에도 뭐 산불부터 시작해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기계 쪽에서는 사실 가장 대장격이 두산 바켓이기 때문에 물론 뭐 HD, 현대 건설기계, 인프라코어 이런 쪽도 다 좋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대장을 한번 나는 끌고 가보겠다. 지금 한번 내가 지금 다른 쪽에서 다 집중하고 있는 섹터 말고 약간 지금 조용할 때 한번 미리 좀 담아보겠다 하시는 저런 섹터로 좀 삼아본다고 한다면 저는 바로 건설기계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저는 두산 바켓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휴전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결국에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평화상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마켓은 지금도 저는 이제 지금 보면은 직전 고점 돌파가 나왔거든요. 수요일 날 직전 고점 돌파가 나왔고 오늘은 살짝 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요게 이제 완벽하게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47,000원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여기서 쭉쭉쭉 시세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도 안 좋다라고 했지만 실적이 잘 나왔는데 만약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트럼프의 그런 행보를 봤을 때 건설기계 쪽들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25년도에 높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서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두산 바켓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뭐 HD,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 이런 쪽도 좋고 물론 중소형단에 있는 재건주들도 당연히 뭐 한번 시세가 나올 때 강하게 시세가 나오지만 저는 이런 실적 모멘텀이라던가 이런 좀 길게 한번 호흡을 가지고 좀 모아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세우기에는 두산 바켓이라는 종목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밥켓 실적이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기계 3사 안에서도 본부장님께서는 두산밥켓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두산밥켓 체크해봤고요.